여러분, 가을에 정원사들이 나무를 하얗게 칠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저희가 그게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나무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놀랄 준비를 하세요.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정원 속 미신 중 하나를 깨뜨릴 것이니까요. 나무 줄기를 하얗게 칠하는 전통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원래는 햇볕으로 인한 피해, 일소 피해와 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사람들은 하얀색이 햇빛을 반사하고 벌레를 쫓아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특히 가을인 9월에는요. 자, 함께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이제 가을철 나무 흰칠과 관련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를 바로잡아 봅시다. 많은 정원사들이 9월에 나무 줄기를 흰색으로 칠하는데 이것이 식물을 햇볕 대임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흰색이 햇빛을 잘 반사하니 논리적인 생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에는 이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태양이 여름처럼 강렬하거나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태양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죠. 낮이 짧아지고 자외선 강도도 약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과일나무 잎이들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더라도 수간은 줄기와 큰 가지에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이 자연적인 보호막이 나무 껍질을 직사광선으로부터 안전하게 가려줍니다. 따라서 9월에는 나무가 햇볕 대임을 입을 위험이 최소한이며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자연이 이미 여러분의 식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셈이죠. 이 시기에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의 흰칠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와 씨름하느라 시간과 재료를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모든 정원 작업의 효율성은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에 나무 줄기를 하얗게 칠하는 것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나무 줄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지만 설령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가을 날씨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순식간에 수포로 돌릴 것입니다. 그 주범은 바로 가을비입니다. 9월은 날씨가 변덕스럽고 습한 달입니다. 비가 자주 오고 때로는 길게 이어지기도 하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원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꼼꼼하게 칠하느라 하루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페인트액을 섞고 줄기에 조심스럽게 바르면서 아름답고 보호받는 정원을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혹은 며칠 뒤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석회 성분의 일반적인 흰색 페인트는 비에 속절없이 씻겨 내려갈 뿐입니다. 제대로 나무 껍질에 고착되지 못하고 견고한 보호막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균일하고 하얀 코팅 대신 줄기에는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물자국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페인트는 나무 아래 땅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원의 미관까지 해칩니다. 깔끔한 하얀 줄기 대신 얼룩과 흔적만 남게 되니까요. 결국 여러분은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져버릴 일을 하는 셈입니다. 말 그대로 빗물로 여러분의 수고를 씻어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9월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반드시 일기예보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자, 이제 흔한 오해 하나를 더 풀어볼까요? 바로 9월에 나무에 회반죽을 칠하는 것이 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해준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정원사들은 이 흰색층이 해충을 쫓아내거나 나무 위로 올라와 겨울을 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 다릅니다. 첫째, 9월은 대부분의 정원 해충과 적극적으로 싸우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시기입니다. 나무에 위협이 되는 해충의 대부분은 이미 생애 주기를 마쳤거나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겨울을 나기 위해 활발히 준비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미 흙 속이나 낙엽 아래 혹은 나무 껍질 틈새에 숨었거나 아니면 은밀한 곳에 알을 낳아두었을 것입니다. 나무 줄기에 칠해진 회반죽은 이들에게 심각한 방해물이 되지 못합니다. 해충이 이미 나무 껍질 아래나 다른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은신처를 찾았다면 겉에 칠해진 석회층은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겨울철에 나무 껍질을 손상시킬 수 있는 쥐나 토끼 같은 일부 해로운 동물들은 회반죽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해충 방제를 위해 가을철 회반죽 칠하기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을철 위생 전정 가지치기, 낙엽 및 식물 잔재물 제거, 나무 주변 흙 갈아엎기 등이 해충 개체수를 줄이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해충의 월동 장소를 파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게다가 비에 쉽게 씻겨 내려가는 피상적인 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9월에 해충과 싸우려면 회반죽붓보다 더 표적화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에 나무 줄기를 흰색으로 칠하는 수간 도색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무 껍질의 호흡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나무도 우리처럼 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나무에게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나무 껍질은 단순히 외부를 감싸는 껍질이 아니라 환경과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미세한 구멍, 즉 기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피부가 숨을 쉬는 것과 비슷하죠. 나무 줄기에 두꺼운 흰색 코팅을 할 때, 특히 도료가 잘못 제조되었거나 너무 진할 경우, 바로 이 미세한 기공들을 막을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두껍고 통풍이 안 되는 막으로 감싸 숨쉬기 힘들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나무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공이 막히면 자연스러운 가스 교환과 수분 증발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나무는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내부 수분 균형을 조절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특히 연약하고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나무 껍질을 가진 어린 나무에게는 이러한 외부 영향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을은 나무들이 겨울을 준비하며 생체 활동을 늦추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특히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 껍질에 인위적이고 빽빽한 장벽을 만드는 것은 식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다가오는 추위에 대비하는 나무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돕는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나무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셈이죠. 자연의 과정은 우리가 굳이 개입하지 않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9월에는 수간 도색을 할 긴급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많은 정원사들이 9월에 나무를 하얗게 칠하면서 간과하는 지극히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정원 가꾸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취미이며 정원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은 실질적인 이점을 가져와야 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하얗게 칠하는 작업은 순식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용액을 준비하고 때로는 여러 재료를 섞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각 나무 줄기에 조심스럽게 바르고 때로는 굵은 골격까지까지 처리해야 하죠. 특히 정원이 크다면 이 작업은 많은 시간과 물리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제 앞서 언급한 모든 점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가을비는 여러분의 수고를 씻어내고 9월에는 햇볕 보호가 필요 없으며 해충들은 이미 숨어버렸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무를 하얗게 칠하는데 허비한 시간은 정말 중요한 가을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을 잡고 병든 가지를 제거하는 위생적인 가지치기 말이죠. 또는 질병과 해충의 온상이 되는 떨어진 낙엽을 깨끗하게 치우는 일에도 쓸 수 있었죠. 나무의 성공적인 겨울나기에 매우 중요한 보습 관수 작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을 하고 그저 유익한 활동을 한다는 착각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시간은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귀중한 자원입니다. 특히 가을철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훨씬 더 중요한 작업들이 많은데 낡고 비효율적인 정원 관리 방식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최적화하고 정말로 필요한 일에만 집중하세요. 계속해서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에는 9월에 하는 가을철 나무줄기 흰색 칠하기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금전적 지출이기도 합니다. 나무줄기를 흰색으로 칠하려면 당연히 재료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백색 도료나 전용 혼합물이 있어야 하죠. 가격은 다양하지만 한 봉지당 얼마 안 되는 금액처럼 느껴져도 정원 안의 나무수와 매년 반복되는 가을철 전통을 곱해보세요. 결국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흰색 칠은 비에 씻겨 내려가고 가을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으며 해충을 쫓아내는 효과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지만 9월에는 기대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이 글자 그대로 빗물과 함께 흘러내려가는 셈이죠. 이건 비가 오지 않을 때 지붕 밑에서 우산을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돈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원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겨울을 잘 준비하고 내년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품질 비료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죠. 또는 병충해 예방을 위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전문 약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식물 관리를 더 쉽게 해줄 새로운 원예 도구가 필요할지도 모르죠. 나무줄기 흰색 칠하기에 저렴함이라는 착각에 속지 마십시오. 9월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소비된 어떤 금액도 과도한 지출입니다. 합리적인 정원 가꾸기 방식은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현명한 예산 집행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투자하고 이 시기에는 이미 그 효용성을 잃은 전통에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어린 나무들과 관련된 특히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어린 나무들의 백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단순히 소용없는 것을 넘어 오히려 연약한 묘목들에게 명백히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껍질은 아직 매우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스럽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연약한 피부를 떠올려 보세요. 성인의 피부보다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어린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껍질은 아직 두꺼워지거나 강력한 보호층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껍질에 백색 페인트층을 바르는 것은 특히 공격적인 성분, 예를 들어 과도한 석회나 부적절한 첨가제를 포함하고 있다면 자극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실제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설령 화상을 입지 않는다고 해도 두꺼운 백색 페인트층은 껍질 내의 자연적인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호흡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린 나무들에게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스 교환과 수분 교환이 방해받으면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식물은 약화되고 겨울 준비에 필요한 자원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추위가 오기 전에 영양분을 축적하고 튼튼해져야 할 시기에 묘목은 백색 페인트 도포의 영향으로 인한 회복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린 나무는 약해진 상태로 겨울을 맞이하게 되며 이는 동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을 높입니다. 여러분은 나무를 보호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위험에 노출시키는 셈입니다. 어린 묘목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9월에 쓸모없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백색 페인트 도포가 아니라 적절한 물주기, 설치류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혹독한 추위로부터의 가림막 설치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나무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불필요한 시련을 겪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나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석회칠은 오직 완전히 건강한 나무에만 해야 합니다. 만약 나무 껍질에 이미 손상, 균열, 상처 또는 질병의 흔적이 있다면 9월에 하는 석회칠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에 상처가 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상처를 보호하겠다고 페인트를 바르실 건가요? 물론 아니죠. 먼저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이거나 붕대를 감아 치료하겠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나무 줄기에 동해 기계적인 손상 또는 해충의 흔적이 있다면 석회칠은 단순히 문제를 덮어버릴 뿐입니다. 석회나 페인트층은 그 코팅 아래에서 곰팡이 감염과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균열을 통해 석회칠 아래로 스며든 수분은 그곳에 갇히게 되고 환기 부족은 병원균의 번식을 촉진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문제의 근원을 덮어버리는 셈이며 자연스럽게 통풍되고 치유될 기회를 막는 것입니다. 9월에 손상된 나무에 석회칠을 하는 대신 먼저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처에서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특수 원해용 도포제나 살균제로 처리하여 감염의 진행을 막아야 합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껍질이 회복된 후에야 보호 조치에 대해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치료하여 겨울나기를 준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나무는 추위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으며 석회칠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백색 도료 석회액의 성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정원사들이 일반적인 소석회를 사용하고 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보호 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성분들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이때 잘못 만들어진 용액이나 너무 강한 첨가물을 사용하게 되면 특히 가을철에 나무에 바를 경우 이전보다 해로움이 더 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성분들이 특히 고농도일 경우 나무 껍질에 너무 자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독을 위해 백색 도료에 자주 첨가되는 황산무리는 다량 사용 시 연약한 껍질, 특히 어린 나무의 껍질을 태울 수 있습니다. 기성품 혼합물을 사용한다면 항상 성분을 주의 깊게 읽고 지침을 따르십시오. 정확한 비율이 대충 정해진 민간 요법 같은 레시피로 실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단지 성분이 자극적이라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석회 용액은 안전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을 비에 빠르게 씻겨 내려갑니다. 백색 도료가 어느 정도라도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특수 원해용 페인트나 접착제가 첨가된 용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습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도 9월에는 봄만큼 효과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해로운 첨가물이나 잘못된 농도는 단순히 나무 껍질을 손상시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나무 껍질의 보호 기능을 저해하여 서리와 질병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피부에 너무 자극적인 물질을 바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피부가 붉어지고 벗겨질 수 있습니다. 나무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백색 도료를 바르려면 검증되고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적절한 시기에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9월은 절대로 위험을 감수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9월이 아니라면 과연 언제 나무에 회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나무에 회치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늦겨울이나 이른 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와 날씨에 따라 2월 말부터 3월, 그리고 4월 초까지가 해당됩니다. 왜 이 시기일까요? 바로 이때 회칠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능인 봄철 일소 피해 방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늦겨울과 이른 봄에는 햇살이 매우 밝고 강해집니다. 낮은 이미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들지만 땅은 아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 결과 특히 나무의 남쪽 면 수피는 낮 동안 강하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종종 영하로 내려갑니다. 낮의 따뜻함에서 밤의 서리로 이어지는 이러한 급격한 온도 변화는 수피 조직 내 수분의 팽창과 수축을 야기하여 동해균열로 이어집니다. 이 동해균열은 줄기의 깊숙한 목질부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깊은 상처입니다. 이러한 균열은 해충과 질병의 침투 경로가 되어 나무를 크게 약화시키고 심지어 고사, 쿠시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무에 발라진 하얀 회칠층은 햇빛을 효과적으로 반사하여 낮 동안 줄기가 과도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로써 회칠은 온도 변화의 폭을 줄여주어 수피가 동해균열을 입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가을처럼 심하고 잦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회칠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며 중요한 보호 기능을 이 위태로운 시기 내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성공적인 나무 회칠의 핵심은 바로 올바른 시기 선택이라는 것을요. 좋아요. 9월에 나무 줄기를 하얗게 칠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이 시기에 정원에서 정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가을철 나무 관리는 겨울 준비와 식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바로 위생 전정입니다. 9월은 마르거나 손상된 가지, 병든 가지, 부러진 가지 등 모든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이런 가지들은 나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염의 원인이 되거나 해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함으로써 나무의 통풍을 좋게 하고 질병 확산의 위험을 줄이며 나무가 겨울을 더 쉽게 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지치기한 모든 절단면은 반드시 원예용 바셀린이나 전용 도포제로 처리해 주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나무 줄기 주변에 떨어진 낙엽과 잔해들을 깨끗이 치우는 것입니다. 많은 해충과 질병의 병원균들이 바로 나무 아래의 식물 잔해 속에서 겨울을 납니다. 낙엽을 치우고 없앰으로써 그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없애고 다음 시즌에 정원이 감염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낙엽을 모아서 태우거나 정원 밖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 종류의 회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9월에는 수간 안쪽으로 자라거나 서로 경쟁하는 가지들을 제거하는 가벼운 수영 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햇빛과 통풍을 개선하여 밀의 수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가을 전정은 나무가 겨울잠에 들기 전에 하는 일종의 대청소와 같으며 줄기를 칠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작업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원은 분명 고맙다고 말할 것입니다. 가을에 해야 할 유익한 작업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자면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맞이 충분한 물주기, 즉 월동 관수입니다.
특히 가을이 건조할 경우 이 작업은 단순히 나무 줄기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월동 관수란 무엇일까요? 이는 땅이 얼기 시작하기 전에 흙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나무 뿌리가 분포하는 토양층에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땅이 얼어버리면 나무 뿌리는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나무가 충분한 수분 없이 겨울을 맞이하면 이른바 생리적 가뭄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에 물얼음 형태.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이를 흡수하지 못해 결국 말라 죽게 되는 현상입니다. 월동 관수는 특히 어린 나무나 최근에 심은 나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아직 깊은 곳에 물을 끌어올 만큼 뿌리 시스템이 강력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자란 성숙한 나무에게도 매우 유익한 작업입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주기보다는 땅속 1m 깊이까지 스며들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물의 양은 나무의 크기와 토양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과일나무 한 그루당 몇 통에서 많게는 몇 개의 드럼통 분량의 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월동 관수는 나무가 양분을 더 잘 흡수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겨울철 스트레스에 잘 견디도록 돕습니다. 이는 다음에 당신의 정원의 건강과 수확량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9월에 하는 줄기백색 도포는 그저 물 낭비일 뿐입니다. 금방 씻겨 내려가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날씨가 건조하다면 붓 대신 호스를 잡으세요. 가을철 해야 할 일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월에 하는 흰색 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어린 묘목을 서리와 설치류로부터 제대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묘목이 살아남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린 나무들, 특히 심은 지 1~2년 된 묘목들은 껍질이 매우 연약해서 낮은 온도와 토끼나 쥐 같은 설치류의 날카로운 이빨에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서리 피해는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묘목을 완전히 죽일 수 있고, 설치류가 껍질을 둥글게 갉아먹으면 나무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흰색 칠은 설이나 설치류로부터 효과적인 보호책이 아닙니다. 쥐나 토끼는 석회칠 한 겹 때문에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얇은 흰색 칠은 강한 서리로부터 나무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더 확실한 보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설치류로부터 보호하려면 특수 플라스틱 망이나 가는 철망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들로 나무 줄기 아랫부분부터 첫 번째 주가지까지 꼼꼼하게 감싸줍니다. 루핑 펠트나 유리 섬유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쥐가 흙을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덮개가 땅속에 몇 센티미터 깊이로 묻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리로부터 보호하려면 나무줄기 주변에 흙으로 작은 언덕을 만들어 뿌리목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목을 보호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나무줄기 자체와 어린 가지들은 삼배, 스펀본드 또는 다른 통기성 있는 덮개 재료로 감싸주세요. 이렇게 하면 공기층이 생겨 서리의 영향을 완화시켜 줍니다. 어린 묘목을 보호하는 이러한 복합적인 접근 방식은 아무런 효과 없는 흰색 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합니다. 진정한 보호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린 나무들은 혹독한 겨울을 성공적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9월에 나무에 백색 도료를 칠하는 것은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나무를 보호하기는커녕 줄기 주변에 습기를 가두어 곰팡이성 질병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도움을 주려던 행동이 사실은 겨울잠에 들기,
직전 나무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간과하고 있는 정말 충격적인 정원 관리의 반전인 셈이죠.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9월 나무 백색 도료 칠하기는 아무런 이득도 주지 못하고 그저 여러분의 시간과 돈만 낭비하며 심지어 나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구식 관행입니다. 대신 겨울을 맞이하는 정원에 정말 효과적인 관리 방법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조언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가을에 나무에 백색 도료를 칠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